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6월 1일 개유 첫 번째 기사 1507년 명정덕 2년 대간이 추가 등록한 원종 공신을 삭제할 및 한순에 관한 일을 재차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6월 1일 개유 두 번째 기사 무신들에게 활쏘기를 시험하여 차등 있게 상을 주었다.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6월 2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성균관에 적을 두고 제사에 기숙하는 유생 및 사학의 유생을 성균관에 모아 글짓기를 시험하여 대유 및 세 사람을 뽑아 대유는 진사 복시에 직부하게 하고 그 시험날 합격을 못한 자라도 특별히 정원에 속해 들게 하고 나머지는 모두 회시를 보도록 하였다.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6월 2일 갑술 두 번째 기사 혼문관이 아뢰기를 날씨가 몹시 더우니 주강, 석강은 정제해야 하나 성학이 지속되지 못할까 두려우니 조강은 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요새 승정원에서 날씨가 몹시 덥다고 강을 정지하기를 청함으로 정지한 것이나 경들이 아랫말이 내 뜻과 같으니 이후부터는 조강을 하겠다 하였다.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6월 2일 갑술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추가 등록한 한순의 일을 논하고 두 번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6월 2일 갑술 네 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 손주가 장계하기를 청주 목사 김희는 청렴하고 단출하여 요란스럽지 아니하고 마음 부지런한 백성을 돌보아 아전들은 복종하고 백성은 편안하며 폐단이 없어지고 일이 잘되며 홍주 목사 이 의무는 정령 공평하여 까다롭지 아니하고 정사가 너그럽게 단출함을 승상하여 조전 피폐한 뒤이지만 백성들이 힘입어 소생되고 서천군수 서극철은 원래 효성으로 이름난 사람인데 백성에게 임하기를 청렴 신중하게 하고 정사를 은혜 있고 인자스럽게 하여 독촉하여 거두어 드리기를 일삼지 않으며 보은 현감 정인겸은 백성에게 임하기를 간략하게 하여 마음을 다해 돌보고 사랑하니 백성이 그 혜택을 입어 고향을 등지고 떠도는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였다.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6월 2일 갑술 다섯 번째 기사 사시는 논한다. 무사화가 일어날므로부터 사관을 기록하는 것이 왕의 말 출람만을 썼을 뿐이었는데 반정 뒤로는 사람들이 불붙는 기름 속에서 살아나자 놀고 즐기는 데만 빠져 직무를 돌보지 않고 왕의 말마저도 기록하지 않다가 여러 해를 지나고 나서야 사고를 정리하니 조정의 논의나 상벌 등의 일에 빠진 것이 많았다.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6월 2일 갑술 여섯 번째 기사 시국을 개설하여 폐주의 일기를 엮도록 하였다. 사국을 개설하여 폐주의 일기를 엮도록 하였다.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6월 2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6월 3일 을해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 일의 이 일을 논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6월 3일 을해 세 번째 기사 도망간 사민을 다스리는 법을 거듭 밝히도록 하였다.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6월 3일 을해 네 번째 기사 대신들이 아뢰기를 포도 숙지 당내가 서울에 와 살고 있는데 매우 살기가 어려우니 특히 봉족 두 사람을 줘 양식을 장만해 주도록 하고 또 폐수가 철거할 때 외방의 죄인과 백정들을 서울에 옮겨 살게 하였는데 요새 명화적의 무리가 밤낮으로 들끓으니 원적으로 다 되돌려 보내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포도 숙지는 포도대장에게 속한 지휘관을만 안다. 당내는 원래 백정으로 미륵과 강도를 하였는데 그의 날래고 용맹함이 겨룰 자 없었다. 반정할 때 김포 현령 박영문이 이를 부려 원종공신에 참여하게 되었다. 철거는
연산군이 서울 주변 30리 안의 민가를 강제 철거, 사냥터로 삼았던 일을 말한다. 중조실록 3건 중종 2년 6월 4일 병지자 첫 번째 기사 조강을 하였다. 집이 윤원보 사간 김당이 그 전에 이를 논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당이 또 아뢰기를 저기 하신 일에 구원하기를 목마르게 하시고 가난한 말 듣기를 물 흐르듯 하심으로 신들이 경년에 입시하는 날이면 논계할 일을 밤새도록 사색하는 것이 모두 직도요 또 공론이었는데 근래는 아랜 것을 어렵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힐책하여 묻고자 하시는 듯합니다. 대체로 인간의 위험은 우레보다도 더하여서 부드럽게 받아들일지라도 오히려 두려워 말을 다 못하는 것이니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깊이 생각하소서 했는데 상이 아무 말이 없었다. 증조실록 3건 중종 2년 6월 4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정훈이 아뢰기를 이주를 건부에 잡아 가두었더니 이제 전지를 받들어 추국하려 합니다 하니 환부사 성의하니 난관을 보내어 전갈하기를 정성이 대궐들에서 주의 죄를 국문하고자 하나 죄의 경중을 알 수 없는데 대궐들에서 국문하게 되면 사람들이 놀라고 괴이하게 여길 것이니 건부에서 국문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증조실록 3건 중종 2년 6월 5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기를 나이 젊은 배울 만한 내관을 가려 교관으로 가르치게 하되 주서를 시켜 배울 것을 강하게 하고 인하여 교관의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고찰하여 상과 벌을 쓰게 하라. 이는 성종 때 하던 옛 일인데 다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증종실록 3건 중종 2년 6월 5일 정축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에 이를 논하고 두 번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3건 중종 2년 6월 6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좌의정 박원종 창산부원군 성희안 지사 민효정 호조판서 이계남 공조판서 윤탕로 등이 빈청에 나아가 이주리 국문에서 한 말을 입게 하고 또 이어 아뢰기를 이과유빈 김준손 등이 비록 덕망은 있으나 다 죄를 입어 귀양살이를 하던 사람이었으므로 만일 큰일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그 화가 컸을 것이기 때문에 줄은 화가 두려웠던 것일 뿐 별로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이과 등의 단자가 이줄이 공초한 말이 거의 같으니 그 본 뜻은 변을 고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사람됨이 재간이 없고 의심이 많아 큰일에 쾌히 따르지 못하였으니 이 점은 죄줄만 하나 줄은 데뷔 전에 가까운 친척으로서 추대하고 싶은 마음이 어찌 한이 있었겠습니까? 만일 형장을 쓴다면 정상이 가긍할 듯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내 뜻 또한 그러하다. 내가 본래 줄을 잘 아므로 비록 밖에 있었으나 공신으로 기록하도록 허락한 것이니 무슨 죄가 있겠는가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이는 비록 정은 그렇지 않은 듯하나 기회를 타서 의를 일으키기를 기다리지 않고 이과 등에게 그 사기를 잃게 하였으니 죄가 없다 할 수 없으니 파직시키소서 하니 파직시키도록 하였다. 중종실록 3건 중종 2년 6월 6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사관으로 하여금 형옥을 살펴보도록 하였다. 중종실록 3건 중종 2년 6월 6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외인 평실아가 대마도주에게 가는 서계를 가지고 가고자 하고 또 서울에 와서 살면서 조정을 받들고자 하니 소원대로 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장교하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3건 중종 2년 6월 6일 무인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에 이를 논하고 두 번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3건 중종 2년 6월 6일 무인 다섯 번째 기사 공신옹조의 정문을 세우게 하였다. 공신옹조는 성종의 셋째 딸입니다. 중종실록 3건 중종 2년 6월 7일 김효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한순의 일을 논하고 다시 하려 이줄의 공을 깎고 벼슬을 빼앗아 주의를 다스리기를 두 번이나 청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또 주의인의 면포를 공신에게 내려주지 말고 구경에 보충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3건 중종 2년 6월 8일 경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논하니 전교하기를 한수는 추고해야 하나 나머지는 윤호하지 않는다 하고 다시 아뢰었으나 역시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3건 중종 2년 6월 8일 경진 두 번째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폐주가 가까이 하던 흥청들은 다만 신공만 받고 일은 시키지 말라고 이미 말하였는데도 각 고르의 수령들이 소홀히 여겨 실행하지 않으니 추구하여 죄주도록 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6월 8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서원군 한순이 북경 갈 때 평양에서 폐수가 가까이 하던 흥청을 불러다 간통하고 도중에 데리고 다니기까지 하였으니 건부에서 보방하고 추구하도록 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6월 9일 신사 첫 번째 기사. 내 이를 보내 영가부원군 김수동의 병을 돌보게 하고 또 약을 하사하였다.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6월 9일 신사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이주로의 주를 다스리기를 청하고 간원에서 공신에게 면포 주는 일을 아뢰었으나 다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6월 9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허문관 부제학 이윤이 그 어미상을 당하였으니 경상도 관찰사에게 부물을 주도록 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6월 10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조강을 하였다. 대간이 다시 이주로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또 아뢰기를 육하는 제주 목사 때 타무한 짓을 범하였기에 이미 그를 보내어 추구하도록 명하셨는데 이제 듣건대 도망갔다 하니 잡아내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주로의 일은 이미 다 말한 것이고 육한의 일은 알았다 하였다.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6월 10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예문관 본교 김흠조와 정충량 대교 이희증과 김영 검열 이말 윤인경 정웅 윤지형 등이 상소하기를 삼가듣건대 서계가 제작되자 역사가 있었고 역사가 있은 뒤에 시비가 밝혀졌으며 시비가 밝혀지자 공론이 사라지지 않았다 합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위아래로 수천백 대의 각각 사관을 두어 당시의 일을 기록하되 아름다운 점을 가리지도 않고 나쁜 점을 숨기지도 않아 사실에 따라 바르게 써서 진퇴시키고 여탈함이 하나같이 공정하였던 것은 방책 등에 늠름하게 실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글자의 포편이 부월보다도 엄하고 만세의 경계됨이 별이나 햇빛보다도 밝았으니 사관의 직책이 너무도 중하지 않습니까? 비록 왕공의 위엄으로서 미미한 신하에 의해 논평을 당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를 꾸미거나 지워버릴 수 없는 것은 실로 천하 만세의 공론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론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뜻대로 꾸미거나 지워버린다면 근신 상하가 서로 두려워하고 끓이지 않아 오랑캐로 전락되어 왕의 법이 무너지고 사람의 윤기가 끊어질 것이니 누가 다시 붓을 들고 사실대로 써서 뒤 세상에 권명과 징계를 보여주겠습니까? 비록 지극히 친하고 지극히 존귀한 사이일지라도 털끌만한 사사로운 의견이 용납될 수 없는 까닭에 우하의 역사의 고수와 백곤의 죄악을 숨기지 않았고 상주의 역사의 걸주와 유여의 포악을 숨기지 않았으며 위안의 매출이만도 못한 추행을 성인이 시경에 나타냈고 당 고종의 천륜을 더럽힌 난행을 사관이 특히 사책에 실었습니다. 이런 더럽고 문란하여 떳떳하지 못한 일을 역대의 사관들이 계속해서 썼으되 한 사람도 역사를 쓴 일로 죽음을 당하거나 화가 후손에게 미쳤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생각한데 우리 성조가 태조께서 국운을 일으킨 일에 열성이 계승하여 일어나 더욱 사학을 중시하여 어진덕과 친묘한 공인 실록과 보감에 밝게 빛나다가 패조 때 이르러 두세 간신들이 임금을 악으로 인도하여 성은을 크게 어기되 사관이 하던 일을 모두 고쳐 오지럽혔으니 천구에 듣지 못한 일입니다. 전하께서 크게 어지럽혀진 뒤를 이어받아 패조에 만든 법을 모두 없애고 조종의 예법을 회복하며 죽은 사람들에게 벼슬을 봉하고 멸망된 사람에게 정문을 세워주니 모든 백성이 통쾌하게 보고 누구나 기뻐 서로 경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마는 김종직 등의 이런 신등이 적이 의혹됩니다.
성종대왕께서 몸소 주의 제문을 보시고도 오히려 혐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종대왕께서 알지 못하신 것이 아니로되 죄를 안 주신 것은 반드시 다른 뜻이 있으신 것인데 그 뒤 대신에 위의 뜻을 짐작, 영합하고 유도하여 김종직 등을 무거운 죄로 을고 꾸며되었으니 이는 성종을 그른 임금으로 만든 것입니다. 김일성 등이 사초의 허실은 신등이 논할 바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공론으로 말하면 당시에 사국을 맡은 자가 진실로 거늠하고 비밀하게 진위를 가리어 사실대로 쓰고 깎고 하였더라면 위로는 조종에게 욕되지 않고 아래로는 역사에 더럽히지 아니하여 사가에 쓰고 깎음이 모두 바르게 되었을 것이고 대신된 사람 역시 사국의 일은 은설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법을 잡고 흔들리지 않았더라면 위로도 잘못이었고 아래로 덕을 잃지 않아 후세의 조롱을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역사를 편수하던 관원들이 사사로운 혐의만 가지고 공론을 돌보지 아니하여 엄밀하게 대신할 사자 임금에게 아뢰어 노기를 도발시키자 유자광이 따라서 주창하여 간악한 꾀를 이루고자 두세 대신과 의논하여 은밀히 아뢰어 마침내 대의역으로 몰았으니 이는 은밀히 허물을 덮으려다가 끝내 덮지 못하고 도리어 후세일에 드러내어 그 허물이 선왕에게 미침으로써 한편으로 만세 사가의 법을 무너뜨리고 한편으로는 임금이 죽이기를 좋아하는 단서를 열었으며 그 화가 갑자년까지 만연되어 사료를 다 죽이고 몸도 보존하지 못하며 마침내 종사가 이루어지고 국군이 중단될 것을 알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대신이 떳떳한 도리를 길이 받들어 국가와 더불어 모두가 아름답게 하는 뜻이겠습니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데 도리어 상이 주어졌으니 신등은 통절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화의 장본인 간신을 그대로 두고 죄를 논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사를 편수하는 자가 누군들 법을 두려워하여 징계하려 하겠으며 사관이 쓴 것을 만일 자기 사정대로 하나하나 다시 고치고 무거운 법으로 다스린다면 누가 다시 악한 사실을 기록하여 화를 부르려 하겠습니까? 더구나 이제 일기를 편수할 때인데 이 일을 거행하지 않으니 근래는 모두 모년의 화를 경계삼아 선비의 기계가 꺾여서 사람마다 스스로 위태롭게 여겨 오히려 죽는 형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는데 그 누가 사실을 바르게 써 춘추 필법을 펴고자 하겠습니까? 신등이 김일손 등을 애석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가의 필법이 이로부터 모두 없어져 만세의 공론이 사라지고 전하지 못할까 깊이 두렵습니다. 이는 신들이 한이 될 뿐만 아니라 조종의 신하들이 누구나 이로써 패조의 분을 품고 전하께 바로잡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공경 시종 대간들과 의논하여 밝게 대의로 결단 거듭 사관의 일을 엄하게 하시되 상으로 주었던 가산을 속히 거두어 각기 그 주인에게 돌려주시고 사법을 어지럽힌 자는 경중에 따라 벌하시고 사관으로 죽음을 당한 자는 모두 봉작하고 증직시키며 다시 법조문을 세워 분명히 사국에 보임으로써 묻 의심을 없애고 공론을 쾌하게 하소서. 그러면 무너졌던 사법이 오늘에 바로 잡히고 전하의 이 일이 천고에 우뚝하여 국사의 빛남이 만만배 이상이 될 것입니다. 신등이 사관으로 있으면서 이 일을 보고도 아뢰지 않는다면 비단 후세의 직책을 방치했다는 나무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는 또한 연산으로 전하께 기대하고 성종으로 전하께 기대하지 않는 것이므로 변변치 못하나 임금을 아끼는 정성을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하였다. 정훈이 아뢰기를 상소의 뜻이 주로 사국의 일입니다. 대체로 사국의 일은 누설할 수 없는데 간사하고 음흉한 사람들이 김종직과 김일손의 기사를 안팎에 누설함으로써 무호 갑자의 사화를 일으켰으니 이렇게 된다면 후일에 바르게 쓸 사람이 없을까 두려움으로 이 소를 지어 아랜 것입니다. 소에 이르기를 무오년의 사국의 일을 누설한 자를 그 경중에 따라 죄주고 그때 사관으로 죽음을 당한 사람의 정몰된 토지, 노비, 가사를 그 주인에게 되돌려 주기를 청한다고 하였으므로 개품합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사국의 일을 누설한 자들을 그 경중에 따라 죄준 지 오래되었고 죽음을 당한 사관의 정몰한 가산도 이미 오래되었으니 다시 고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부원군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박원종, 유순정, 신준, 성희안 등이 의논드리기를 김종직 등을 무거운 법으로 다스린 것은 참으로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때 적당한 율문을 찾지 못하여 반역으로 논제하였지만 가산을 정몰한 것은 죄가 과중하니 그 토지 노비 가사를 되돌려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주관을 1등 공신에 비겨 상을 논한 것은 지극히 외람되니 역시 하사한 물건은 도로 거둠으로써 여망에 맞추셔야 하겠습니다. 아니 아랜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증조실록 3권 중종 2년 6월 10일 이모 세 번째 기사 대사관 강경서 사관 김당 헌납 김승조 정은 신봉전과 박거른 등이 상소하기를 삼가듣건대 많은 혼란은 나라를 부흥시키게 하고 큰 근심은 성질을 개발한다 하였으니 대개 사세가 위태로우면 의지가 날카롭고 마음이 괴로우면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화를 되돌려 복이 되게 하고 위기를 되바꾸어 안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연산 때 강상을 끊어 없애고 민생을 잔인하게 학대하여 1000명이 가버리고 인심이 이탈되어 나라의 사세의 위태롭기가 터럭 하나 같았는데 전하께서 천명에 부응하고 인심에 따라 빛나게 임금자리를 이어받아 신속하게 세상을 일수하고 조정을 맑게 하시니 산지가 맑고 화하지 않은 데가 없고 안팎이 즐겁고 기쁘지 않은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밝고 밝으신 상제께서 큰 복을 내리셔야 할 것인데 올해 정월 첫날에 일식의 변괴가 있었고 5월 양기가 성할 때에 월식의 재변이 있었습니다. 신등이 생각하건대 상제의 뜻이 전하를 인자하게 사랑하심으로 밝게 재앙과 변괴를 보여 전하로 하여금 날이 갈수록 삼가 길이 어질게 다스리도록 하려는 것이니 이는 황천이 전하를 도와줌이 깊은 것입니다. 전하께서 한시라도 하늘의 뜻을 받들어 따르지 않고 하늘의 명령을 조심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삼가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마음을 단속하고 뜻을 가다듬어 옛 성인의 덕을 고찰하여 소박한 도리를 돈독히 하시되 뜻을 정하고 간함을 받아들이시며 작상을 중히 여기고 용도를 전략하며 어진 선비를 친히하고 아첨하에 알랑거리는 자를 멀리하여 학교를 일으키고 선비의 습속을 바로잡으며 환관을 억제하고 외척을 보호하며 상벌을 밝히고 백성의 고통을 돌보아 하늘의 꾸짖음에 보답하고 중흥하는 정사와 교화의 용승을 이루시면 이보다 다행함이 없을 것이므로 신등이 조목을 들어 아뢰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까 합니다. 일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대학에 멈출 때를 안 뒤에 정하게 된다 하였으니 멈출 때라는 것은 사물의 이치의 당연한 극치요. 정한다는 것은 착한 데를 가리키어 굳게 지키며 마음을 망령되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개 마음이 정한 주장이 없어 잡고 놓음이 일정치 않아 의리가 먼저 극진하게 되지 않으면 많이 들을수록 의욕되기 쉽고 의지가 먼저 정해지지 않으면 착하게 하여 가다가 더러 변하는 것이니 요컨대 성현의 말씀을 늘 생각하며 선왕의 덕을 항상 법으로 삼아 근습의 말에 물들지 않고 속된 의논에 견제됨이 없이 믿기를 반드시 독실하게 하고 마음 수습하기를 반드시 한간대수도 하며 어진 사람을 쓰고 간사한 사람을 버림이 모두 그 마땅함을 얻게 하여 한 시대의 다스림이 3대와 같이 융성하게 한 뒤에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삼가바라건대 전하께서 어진 사람과 바른 선비를 뽑아 법정에 모시도록 하여 조석으로 자리를 같이하여 성정을 안정하게 기르고 착한 도리를 말하게 하여 문견을 넓히고 외물에 유혹되지도 않고 인심에 끌리지도 않아 항상 바른 도를 굳게 지키고 흔들리지 않게 하면 마음의 본체가 허령불매하여 고요한 물과 같고 티없는 거울 같아 사물을 접하여 느끼는 바가 이치에 합당하게 되어 자연 몸이 닦여지고 집이 평온하여 나라가 잘 다스려질 것입니다. 2. 간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허물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흥하지 않는 일이 없고 충간을 거역하는 사람 망하지 않는 일이 없으니 허물 듣기를 좋아하면 아랫사람의 정이 통하고 아랫사람의 정이 통하면 정사가 결함이 없는 것이니 이래서 다스려지고 충간을 거역하면 바른도가 막히고 바른도가 막히면 임금이 외로워지니 이래서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날 어제인 임금은 늘 상하가 서로 막히고 뜻이 서로 미덥지 않아 정교가 순일하지 못하고 상벌이 밟지 못하여 신하들의 사특과 발음을 가리지 못하고 백성의 이해를 듣지 못할까 염려하여 특히 귀와 눈이 되는 관원들을 두어 중간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니 모두 종사와 생명을 위한 큰 계책입니다. 전하께서 저기 하신 일에 바른 말 구하기를 목마르듯 하고 간하는 말 듣기를 물 흐르듯 하셨으며 이제 또 대간에게 하사까지 하여 권장하는 바를 보이시지만 사람들이 너나 없이 모두 경사로 여기고 이는 이른바 흥하는 임금은 가난한 신하에게 상을 준다는 것이니 누군들 곧은 말로 바르게 간하여 충성을 바치려 하지 않겠습니까? 신이 듣건대 당나라 초기에 수나라 때의 습속으로 인해 천하의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법조 손복가가 표를 올리기를 수나라가 그 허물 듣기를 싫어하다가 천하를 잃었으므로 폐하께서 얻게 되셨으니 마땅히 그 실패한 전철을 아래 사람들이 심정을 다해 말하도록 하소서 하니 당나라 임금이 대단히 기뻐하여 조서를 내려 포상하고 발탁하여 시여사를 삼아 배 300피를 하사하고 이어 온 나라에 반포하니 이로부터 이를 논하는 사람들이 오직 그 말이 자기의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가난한 것이 위의 뜻을 격려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였으며 기휘될까 염려하거나 범촉됨을 혐의하지 않았으니 어찌 몸을 돌보지 않고 임금의 비비 거스르기를 좋아서 그러하였겠습니까? 임금이 권장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다. 대체로 따르는 것만 좋아하고 거스르는 것을 싫어하면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상정이나 당나라에서나 천안 범하는 간쟁을 좋아하고 아첨하는 간사한 말을 싫어하는 것은 아마도 순종에 따른 이득은 가볍고 위험과 멸망의 화는 크기 때문이었으니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당나라 임금의 아름다운 덕을 본받아 가난한 말을 좋아하는 마음과 간쟁을 따르는 미덕을 시종 일관하여 넓게 보고 다 들어주되 허심탄회하게 남의 말을 받아들여 궁벽한데 사람의 말이 숨겨지지 않고 먼데 사람의 말이 막히지 않게 하여 임금의 밝으심이 만리에 미치고 백성의 마음이 구중궁궐에 통하게 하시면 성덕이 더욱 드러나 정사가 아름답게 밝아질 것입니다. 3. 벼슬을 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대체로 장록은 임금이 신하를 부리고 호구를 묶는 기구입니다. 임금이 귀히 여겨 재주 없는 사람에게 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장록을 사모하게 되고 신하들이 천히 여겨 누구나 낚으려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조빈이 강남을 차지하고 돌아와 방자를 올리되 명을 받고 강남으로 가서 공사를 처리하고 왔습니다 하니 태조가 역시 본래 경에게 사상을 제수하려 한 것인데 유계은이 복속지 않았으니 잠시 기다리라 하였으니 대체로 조빈이 공을 자랑하지 않은 것과 태조가 작상을 아낀 것이 모두 잘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여우와 한 탁주가 같이 영종을 추대하였을 적에 탁주가 정책한 공로를 추천하고자 하니 여우는 나는 종시려 너는 외책인데 어찌 공을 말할 수 있겠는가 하였고 또 섭적의 공을 추천하니 사양하기를 나라가 위태로워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직책이다 하였으니 자기의 공으로 여기지 않음이 이러했습니다. 요새 전국 공신으로 먼저 거의 하기를 주장한 사람들의 공이야 크지만 그 중에 소식을 듣고 참여하기를 간청한 자는 그 몸을 온전히 하려 한 것에 불과한데 그들이 공신에 참여한 것은 너무도 외람되지 않습니까? 성종 때는 재상 자리가 비면 반드시 당 하관을 올려서 썼는데 이제는 가성과 통정이 무려 수백 명이나 되니 관작의 외람됨이 한결같이 이에 이르렀습니다. 가령 중흥 때이므로 많을수록 밖에 없다 하신다면 광무제가 중흥하여 천하를 얻을 때 성과 땅을 뺏고 적장을 베고 진지를 함락시킨 장수가 많았건만 공신은 불과 28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 공신된 자가 100여 명이나 되고 그 원종이라 하여 조그만 공도 없이 당상관에 오른 자가 거의 100명에 이르니 어찌 성덕의 결함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머리 성종을 본받아 장록을 중히 여기시되 일자나 반급의 자리라도 어진 사람이 아니면 주지 않고 용렬하거나 어리석은 사람은 공이 있어도 임용하지 않으시면 불초한 사람은 스스로 알아 물러갈 것이고 어진 사람은 무리지어 나와 좌우에서 장사를 돕게 둘 것입니다. 4. 용도를 전략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재물이란 사람을 기르는 것으로서 쓰기를 전략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람을 해치게 되므로 법으로 전략하여 낭비하지도 않고 백성을 해되게 하지도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옛날 어진 임금은 한 번 찡그리고 웃는 것도 반드시 아끼고 헤어진 바지도 반드시 간직하여 일호라도 재물 쓰기를 헛되이 하지 않았고 송태조는 일찍이 짐은 천하를 위하여 재물을 쓰는 것이니 다 어찌 망령되이 쓰겠는가 하였으니 그 재물 쓰기를 가볍게 여기지 않음이 이러하였습니다. 신등은 전하께서 보신 우리 조정이 재물을 쓰는데 잘하고 잘못된 것에 대하여 전하께서 보신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성종께서 지치의 근본을 아시어 백성들에게 받은 세를 하나도 억울하게 거둠이 없으셨고 나라의 재물과 포백을 조금도 헛되이 씀이 없었으므로 인심이 활락하고 농사가 풍년이 들어서 창고에 곡식과 비단이 썩도록 넘쳤는데 연산 때에 이르러 부고가 가득 찬 것을 믿고 선왕의 재물을 경홀히 여겨 한없는 욕심을 부리고 자녀의 마음을 기쁘게만 하여 헛되이 밥 먹여 가르치는 사람이 수천이나 되고 망령되이 비단옷을 입는 계집이 수백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에게서 거두는 것은 날로 늘어나고 부고에 있는 것은 날로 줄어들어 창고에는 반년 쓸 물건이 없고 곳간에는 한때 쓸 것도 모자라니 사람과 귀신의 미움을 사서 스스로 망하게 된 것을 전하께서 친히 보신 바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가난에 빠지고 국고는 텅 비어 성종 때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되니 어찌 함부로 내리고 상을 줘 부고의 재물을 비게 하겠습니까? 부고의 곡식과 비단이 넉넉하더라도 마땅히 가난한 백성을 구휼하여 민심을 수습할 것이요 명분 없이 허비하여 국고가 비는 것을 한탄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5. 어진 선비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사람이 어지러야만 등용하는 것은 정사가 다스려지게 하려는 것이요 사람이 재능이 있어야 벼슬을 시키는 것은 일이 잘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자와 소인은 각각 다 그 무리가 따르는 것이며 만일 어진 줄은 알지만 쓰지 못하거나 쓰더라도 믿지 못하고 믿더라도 끝까지 하지 못한다면 군자는 도를 행하기에 뜻을 두므로 구차에게 머물러 있지 아니할 것이니 어찌 알아서 쓸 수 있는가 하신다면 신등은 임금이 어진 사람을 쓸 마음이 있어서 잘 가린다면 어짐과 어리석음을 알기지 어렵지 않다고 여깁니다. 대개 덕행을 승상하는 사람은 흉덕이 없고 공정을 힘쓰는 사람은 간사하지 않으며 청렴한 사람은 취하지 않는 바가 있고 근실한 사람은 하지 않는 바가 있으며 신의가 있는 사람은 거짓된 자와 말하지 아니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과 놀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난새는 새매와 날개를 맞대지 않고 향기로운 풀과 냄새나는 풀은 한 그릇에 담지 않는 것이니 그 이치가 당연하여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 거울같이 밝고 저울처럼 공정하게 선악을 구별하되 힘써 어진 인재를 얻어 항시 곁에 두시고 허심탄회하게 묻고 자신을 극복하여 몸을 낮추시며 아끼기를 더욱 돈독히 하고 친근하기를 더욱 두렵게 하며 한 가지 실수로서 조금이라도 그 마음을 의심하지 마시어 소인이 그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신다면 군신이 서로 믿게 되어 어진 사람이 즐겁게 쓰임이 되어줄 것입니다. 6. 참사하고 아첨하는 사람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공자는 아첨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하였고 서경에는 짐은 참소가 착한 사람의 일을 끊는 것을 미워한다 하였습니다. 대개 아첨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험하고 쓰는 술책의 교묘함이 천태만상이나 사람들이 알지 못함으로 글로 무롱하고 지혜로 꾸미어 어질고 착한 사람을 모함하는데 임금이 알지 못하여 아첨을 공손하다 하고 고자질하는 것을 정직하다 여겨 그 말을 듣고서 신용한다면 그 착한 사람의 행실을 끊어버린다는 것이 어찌 어렵겠습니까? 시경에 윙윙거리는 파리 가시 울타리에 앉았도다. 참수하는 사람은 한이 없어 사방나라를 어지럽혀 놓네. 하였으니 아첨하는 사람은 흰 것을 검게 하여 그 꾀를 이루는 것이므로 신이
이니 이를 미워하여 저 참소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승냥이 호랑이에게 던져라. 그들도 먹지 않으면 저 북쪽에 던져버려라 하였으니 참소의 마음이 상하게 어찌 할 수 없어 한 말입니다. 그래서 초나라에 무곡이 있으므로 오자스가 적국의 소용이 되었고 한나라에 강충이 있으므로 태자가 무고의 화를 위에 빠졌으며 두호의 분들이 아니었으면 주발이 반신이 되고 소재가 밝음이 아니었으면 곽강이 난적이 됨을 면하지 못하였을 것이니 참소의 해를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천품의 예성하심이 천고에 뛰어나시니 어찌 참사하고 아첨하는 사람이 저중에 섞일 수 있겠습니까마는 혹시 있다면 총명으로서 밝히시고 과감하게 결단하시되 속여 숨기는 자체를 상세히 규명하시고 참소하는 말을 듣지 않으신다면 비위를 맞추는 아침이 저절로 사라지고 참소도 없어질 것입니다. 7. 학교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신이 덕건대 학교를 세워 선비를 기르고 사부를 두어 교육하는 것은 그야말로 나라의 급선무여 제왕의 고묘한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종께서 깊이 그러한 것을 아시어 만교의 여가의 학교의 뜻을 두시어 학전을 주어 권장하고 사부를 가려 교육시켜 교양과 권면을 곡진하게 방법을 다하니 학교에서 배우는 사람이 날로 승하고 달로 증가하여 모두 경술에 통달하고 문장에 뛰어나며 행실이 순수하여 모두 학행의 실적이 있어 변변한 군자가 되었습니다. 연산 때 문예를 천시하여 학교를 폐하여 놀이터를 만들고 유생을 시켜 연을 매게 하고 책을 읽는 선비가 백에 하나도 없어 문풍이 무너지고 어지러워져 말로 형언할 수 없었습니다. 전하께서 조기하시어 없어진 것을 복구하고 예법을 회복하시자 유생들이 공부할 줄 알게 되었으니 이제 함과 덕행이 있는 사유로 호원과 같이 몸을 바르게 하고 사물을 기율할 사람을 잘 가려 배우는 자의 교훈과 감독을 모두 법도가 있게 하되 열흘마다 살피고 달마다 시험 모여 행의를 장려하고 또 생도들이 과거에 합격한 수의 다서로 스승의 등급을 정하면 스승과 학생이 모두 권면하고 게으르지 아니하여 점차 효과가 쌓여 인재가 많이 배출될 것입니다. 8. 선비의 풍습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신이 덕건대 나라의 근심은 사대부가 염치를 모르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사대부가 염치 없으면 사람들이 모두 재물만 이롭게 여기고 인인은 이롭게 여기지 않아 자신을 잊고 부정한 재물을 받으며 사를 따르고 공을 패하여 이리처럼 탐내고 파리처럼 덤벼 염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연산 때 조사들이 모두 지조를 잃어 더러는 전비 장록수에게 붙어서 높은 벼슬을 차지한 자가 있고 혹은 흥청에 붙어 남의 토지와 집을 강탈한 자가 있으며 글 읽는 선비라고 칭하는 자가 역사를 감독하는 천역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고관의 지위에 있는 자가 부모의 상례를 지키지 아니하여 다시는 인간의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저기하신 일에 배정을 개혁하여 선비의 풍습을 크게 혁신하셨으나 물든지 오래되어 단번에 변화될 수 없으니 바라건대 전하께서 예양의 기풍을 승상하시고 염치의 지조를 정리하여 위로는 청의가 행해지고 아래로는 더러운 습속이 고쳐지게 하시되 만약 완악하고 둔하고 염치가 없어 청의에 용납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조정의 반열에서 자취를 없애어 사대부에 끼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들로 내치고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시골로 보내시면 사람들이 모두 보고 느끼며 경계할 줄 알아 부끄럽게 여기며 바로잡게 될 것입니다. 9. 환시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신이 덕건대 환관의 환은 그 유래가 오래나 임금이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서로 이어 패망하기를 마치 같은 길을 가듯 합니다. 동한 중엽의 오후가 권세를 독차지하여 손으로는 나라의 법을 농락하고 입으로는 천작을 마음대로 부려 크게 당옥을 일으켜 명사들을 다 죽이니 황건적이 일어나 천하가 크게 어지럽자 조조가
그만 이를 틈타 한나라 사직을 무너뜨렸습니다. 당나라 말기에 환관들이 정권을 쥐어 군부를 시해하고 재상을 얽어 죽여 피가 흘러 도랑을 이루고 조정이 거의 비계되었는데 그들은 자칭 정책 국로 문생 천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황소의 군사가 일어나 천하가 크게 어지러워지자 주전충이 변으로 들어가 당나라를 침탈하였습니다. 후세 임금들이 어찌 이것을 경계 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전하께서는 밝은 지혜로 아랫사람을 거느리고 환관들을 종처럼 다루시니 참으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모실 때나 버릇없이 구는 중에 속임을 당하시고도 깨닫지 못하실까 두렵습니다. 옛날 구사랑이 그 무리들에게 교사하기를 천자는 그를 읽거나 유생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지난 역대의 혁명을 보고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할 줄 알게 되면 우리를 멀리하고 배척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 흉계가 이와 같으니 그 해됨을 알 수 있습니다. 전하께서 만일 나이 젊은 환관으로는 뜰을 쓰리고 문을 여닫는 것을 하게 하고 품질이 높은 나이든 환관은 때에 따라 부르시되 궁중에서는 사특하고 아첨한 짓으로 그 관계를 부리지 못하게 하고 밖에서는 총애를 믿고 방자하고 교만한 짓을 못하게 하여 안팎에 구별되고 궁금이 엄숙하고 바르게 되도록 하시면 환관이 힘을 못 써 절로 걱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10. 외척을 돌보는 것입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외척이란 초방에 가까운 집안으로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외척을 너무 가까이 하면 비방을 듣게 되니 기물을 맡기거나 높은 자리에 주어 총애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일 지각 없는 외척으로 벼슬이 주자에 이르자 몸에 은, 금, 띠를 띠고 그 오만한 마음을 키워 방자하게 교만, 횡포한 짓을 한다면 나라의 바른 도를 훼손시키고 조정의 법을 거르칠 것이니 그 옳지 못한 죄를 범한 때에 귀한 외척이라고 해서 너그러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를 후하게 대접하는 것은 바로 화를 주는 것입니다. 옛날 당나라 문득 왕후가 태종에게 아뢰기를 첩이 몸을 황제에게 의탁하여 존감이 이미 지극하므로 사친이 조정에서 권세에 의가하여 덕이 없이 녹을 받아 화를 받기 쉽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 외척으로서 봉조청만 하더라도 족하다 하였고 송나라 선인 태후가 9년 동안 임조하다가 병환이 있자 여대방에게 이르기를 9년 동안의 일을 말하건대 일찍이 고시에게 은혜를 베푼 적이 있었는데 지극히 공정하게 하였을 뿐이다 하였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 이 두 말을 본받으시되 문제가 두강국에게와 명제가 마원에게 하듯이 하여 사사로운 뜻으로 벼슬을 주지도 마시고 친하고 귀하다고 가까이 하시지도 마시며 일을 맡기시도 마시고 권세를 주지도 마라. 중후한 사람은 은혜와 예로서 대접하고 부들부들 아첨하는 자는 너그러이 포용하여 멀리 하시며 유보 왕비의 집안은 때로 만나주시되 자주 궁중에 드나들면서 말을 전파하지 못하게 하여 의로서 밖을 막고 예로서 안을 다스리는 것이 곧 외척을 돌보는 길입니다. 11. 상벌을 밝히는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하늘은 덕 있는 사람에게 명을 내리는 것이 5등의 복장을 5가지로 밝히고 하늘은 죄 있는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이니 5가지 형벌을 5가지로 쓰라 하였으니 이는 작상과 형벌이 비록 임금이 정사지만 실은 상제가 명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 조금이라도 사사로운 뜻을 그 사이에 둘 수 있겠습니까? 이런 까닭으로 요가 우 순을 들어 쓴 것은 그가 큰 효자이기 때문이요 순이 사흉을 벤 것은 너무나도 간악함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니 그들을 쓰고 죽임이 원래 그들에게 달린 것이요 요나 순이 무슨 상관이 있어 거기에 성내고 기뻐하겠습니까? 연사는 이와 달라서 마음에 맞으면 악할지라도 반드시 상을 주고 뜻에 거슬리면 착할지라도 반드시 벌하여 상과 벌이 분별이 없고 권명과 징계가 법도가 없어 충성스럽고 어진 사람은 멀리 가니 아첨하는 것이 풍조가 되어 관하는 어지럽고 사람은 탐심을 부려 마침내 나라를 잃었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요순의 공정함을 본받고 연산의 잘못을 경계삼아 항상 지극히 공평하고 지극히 바른 마음을 가지시어 친근히 하거나 멀리 하시는 편백된 사심을 두지 마시고
그 허물을 벌주어야 할 경우라면 비록 귀할지라도 용서하지 않으며 그 착한 것을 마땅히 상주어야 할 경우라면 비록 소원하더라도 신임하시어 사사로운 뜻 때문에 그 공정한 길을 해치지도 해하지도 아니하고 기쁨과 성냄 때문에 그 법을 굽히지도 마시기를 하늘이 만물을 생량하고 숙사람이 아무런 마음이 없이 하듯 하소서. 그러면 상과 벌이 모두 마땅하여 사람들이 권면하고 저지될 줄 알 것입니다. 12. 백성의 괴로움을 돌보는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하늘의 보고 들음은 백성을 통해서 하고 나라의 존망은 저 하늘에 매였다 합니다. 옛날 어진 임금은 그러함을 잘 알아 백성 사랑하기를 마치 부모가 어린 자식 돌보듯 하고 백성 두려워하기를 썩은 새끼로 6마리를 어가하듯 하여 부역과 세납을 새롭게 가볍게 하여 어루만져 두루 돌보기를 지극하게 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전하께서 한결같이 성종의 훌륭한 다스림을 본받아 오직 백성 돌보기를 일삼으시고 바치지 못한 곡물과 부세를 모두 감면하고 이름 없는 부당한 징수를 다 없앴으니 백성을 사랑하여 기르심이 지극하십니다. 그러나 나라와 각도나 군업에서 어찌 모두 양리만을 썼겠습니까? 그 중에는 탐욕스럽고 포악한 아전이 도리어 절반을 차지하고 날로 자기 이익만을 일삼아 관가를 빙자하여 사산일을 경영하되 교묘한 명색으로 거두어 들이며 엄한 책직질로 위협하고 겁주니 부수와 징수의 독이 뱀의 독보다 더 심합니다. 그러므로 임금의 은택이 아래에 내려가지 못하고 백성의 사정이 위에 달하지 못하여 임금이 계신 구중 궁궐이 설리나 뭐니 전하께서 백성을 구휼하시는 마음이 계셔도 백성들이 어찌 알 수 있으며 여염에 근심되어 단식하는 소리가 있을지라도 전하께서 어찌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실제의 은혜가 백성에게 미치지 못하여 원통하고 억울한 것이 펴질 데가 없습니다. 신은 말하건대 굳세게 바른 조사를 가려 여러 도에 나누어 보내 수령의 불법을 적발하고 민간의 이익과 병폐를 찾아 곳곳마다 가만히 조사하여 사실을 알아내도록 힘쓰게 하시되 공사를 빙자하여 사산 일을 방자하게 하거나 달리 명색을 붙여 교묘히 백성에게 거두거나 가혹한 정사로서 백성을 병들게 하고 원성을 모으는 것을 덕으로 삼는 자가 있다면 무거운 법으로 다스려 하나를 징계하여 여러 사람에게 본보이면 탐내는 버릇은 절로 없어지고 백성들은 재농토와 마을에 안정될 것입니다. 신등이 삼가 생각하건대 하늘이 성군을 내심을 반드시 시운에 따른 것으로 천년에 한 번이나 있는 기회이며 두 번 다시 만나기 어려운 때입니다. 신등이 말할 수 있는 데를 만나고 말할 수 있는 직책을 가지고서 요순의 도를 들어 말씀드리지 못하고 도리어 쓸데없는 말로 성청을 더럽히니 얼굴이 부끄러워 붉어짐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등이 듣건대 하늘은 사사로이 덮음이 없고 땅은 사사로이 시름이 없으며 해와 달도 사사로이 비침이 없으니 임금은 하늘의 사사로움이 없는 뜻을 받들어 천하를 다스린다는 것인데 어찌 사사로운 뜻이 중심을 흔들고 외물이 마음을 유혹하게 하겠습니까? 한 가지 생각에도 천리인지 인욕인지 살펴 과연 천리라면 경으로서 확충하여 박히지 않게 하고 과연 인욕이라면 의로서 억제하여 잘하지 못하게 하시되 비록 시끄럽게 번화한 곳이거나 거하게 홀로 있는 데일지라도 항상 공경과 두려움을 가지고 그 마음을 지켜 본체의 밝음이 환하고 허령하게 하면 귀신도 그 사이를 엿보지 못하게 될 것이니 이는 정일 극복하는 공부이며 제왕들이 서로 전하는 도로서 몸을 닫고 집을 정제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 송나라 주희가 부름을 받아 나아갈 적에 어떤 사람이 마음을 바르게 하고 정심 뜻을 성실히 하는 노는 위에서 듣기 싫어하는 것이니 다시 그런 말을 하지 말라 하니 주희가 이르기를 평생에 배운 것이 오직 이 넉자인데 어찌 감히 침묵하여 우리 임금을 속일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신등은 어려서부터 학문을 주의로서 종을 삼아 왔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마음을 바르게 하고 뜻을 성실히 하는 학문으로서 전하를 위하여 시종 말씀드리는 것이니 전하께서 오할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마음을 두어 힘써 행하시면 임금을 사랑하는 구구한 정성이 전하에게 다소 도움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는 반드시 내가 보고 살피게 하려는 것이니 마땅히 그대로 하겠다 하였다.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6월 11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조강을 하였다. 시독관 김준손이 아래기라. 신이 외인을 위유하는 일로 경상도에 있을 때 김공저 박경이 죄를 입은 일을 들었습니다. 유자광이 간사한 마음을 가졌으나 성종 때는 감히 행사하지 못하더니 이제 와서는 정사에 참여하여 그 재주를 부림으로 온 조중이 이를 말하나 전하께서 괴히 따르고 의심하지 않으시니 유식한 사대뿐만 아니라 안팎 시민들이 모두 기뻐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결단하실 일인데 공조 등이 사사로이 이를 제거하고자 하면 심히 불가합니다. 박원종이 계책을 결정하여 추대하였으므로 만백성이 모두 도탄에서 벗어나 다시 생업에 안정되게 되었으니 원종에게 조금도 과실이 없거늘 공조 등이 제거하려 했으니 그 죄는 마땅히 죽여야 하고 그 일에 관련된 자는 신이 밖에 있어 자세히 알지 못하나 그 사실이 폐조 때에 들어는 추관이 되어 살린 사람이 많으니 이 때문에 길이 버리고 쓰지 아니하는 것은 옳지 않을 듯합니다. 또한 미친 사람의 말을 나아가 아뢰는 것은 또한 대신에 할 바가 아니니 바라건대 전하께서 좌우 대신에게 의견을 물으시어 상의하여 시행하소서 하였다. 헌납 김승조가 아뢰기를 그때 대간이 아뢰고자 하였으나 감히 하지 못하는 것은 자광이 비록 죄가 있으나 공저 등이 사사로이 제거하고자 하면 불가하고 더구나 박원종은 큰 공로가 있고 또한 실수한 것도 없는데 아울러 제거하려 함으로 신등은 그 일이 어찌된 것인지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제 인심 모두 긴감 등이 받은 죄를 과중하게 여기니 준순의 말이 옳습니다 하였다. 영사 유순정이 아뢰기를 신이 그때 명을 받아 출국했는데 공조 등이 감 등이 이를 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다만 무례한 무리들이 두 사람을 말을 하니 해를 끼치게 될까 두려웠다 하니 감 등이 대답하기를 어찌 그러한 일이 있겠는가. 두 사람이 과연 죄가 있다면 조정에서 처치해 이가 있게 될 것인데 어찌 감히 도적 같은 꾀를 부리겠는가 하여 공저 등의 공초와 감 등의 공초가 이러하고 다시 달리 고발한 말이 없었으니 어찌 감 등이 공저 등의 꾀를 따라 하고자 하였겠습니까? 모두 불실한 말이라 감 등이 마음에 두지 않고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정해 말하면 될 것인데 말하지 않은 것은 이 말이 믿을 바가 못되어 그런 것입니다. 바야흐로 감등의 죄를 논할 때 위에서 역시 말씀하시기를 어찌 부처까지 하겠는가 하심으로 신과 성희한 여순이 모두 위의 뜻을 알리려 하였으나 유자광이 불가하다고 고집하여 마침내 그 뜻대로 한 것인데 이제 와서 보건대 공조 등이 사람들이 모두 자광을 미워함을 알고 감등을 의지하여 이를 이루고자 하였으나 감등이 준엄하게 끊음으로 꾀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자광이 스스로 주관이 되어 무거운 법으로 논하니 한때 모두 감 등의 죄가 과중하다고 하였다. 지사 김전이 아뢰기를 유자광은 뭔지 사람을 해치는 것으로 이 일을 삼아 주관이 되어서는 단건지를 상법으로 삼고 연주화법을 예사로 여겼는데 감 등이 들은 것은 모두 말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입니다 하였다. 중정실록 3권 중종 2년 6월 11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장원의 전교하기를 김감 정리수의를 육조 판서 이상에게 수의하도록 하라 하니 좌의정 박원종 등이 의논드리기를 감과 미수일이 중대함으로 그때 아래어 취재하였는데 이제 위에서 사면하려 하심으로 저희들의 의논도 역시 같으니 사면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하고 이어 김감 정리수 이장길 이계명 이승조 금능수 등을 단자에 적어 읽게 하니 전교하기를 모두 방면하라. 김감 정리수는 다시 그 공을 기록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중조실록 3건 중종 2년 6월 11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예문간의 전교하기를 앞서 대신들의 의논이 김종직, 김일손 등과 관련되어 조율을 입은 자는 과연 애매하다 하니 응당 그 벼슬을 추정해야 할 것이다. 종직과 일손은 선하게 조율을 졌으므로 그때 추정하지 아니한 것이다 하였다. 중종실록 3건 중종 2년 6월 11일 개미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이줄과 공신에게 면포 주는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3건 중종 2년 6월 12일 갑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한순의 일은 건부에서 추구를 마친 다음에 아뢰고자 하였는데 이제 흥청을 추구하라는 하교가 계십니다. 흥청은 곧 순이 사통한 사람인데 어찌 저렇게 사실대로 대답하려 하겠습니까? 순은 총애받는 신하로 승지가 되어 폐주에게 은혜를 받으면 매우 두터운데 이미 궁녀를 간통하였고 또 폐주가 가까이에 든 기생을 간통하여 두 가지 주가 아울러 발각되었으니 무거운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줄의 공을 삭제하고 주의를 다스리는 것은 이미 모두 아래였으니 놓아두고 어렵게 여기지 않으셔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간원이 또 아뢰기를 공신에게 면포를 하사하신 것이 마땅치 않고 한 승무원이 갑자기 호조 중랑으로 승진된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니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3건 중종 2년 6월 13일 을류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에 이를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3건 중종 2년 6월 14일 병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한순 등의 이를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3건 중종 2년 6월 15일 정해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한순 등의 이를 아뢰었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3건 중종 2년 6월 16일 무자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한순 이줄 등의 이를 아뢰고 또 아뢰기를 이 세 회를 전해 조연, 장경 등과 같이 죄안에 기록할 것인데 요사이 추국을 받기 때문에 기록치 못하였습니다. 이제 추국이 끝났으니 모두 기록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세 회의 일은 마땅히 수의하도록 하겠다 하고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3건 중종 2년 6월 16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전 사과 조연이 상언하기를 신이 애매한 이로 오랫동안 옥에가서 그의 곤장 아래 죽게 되었다가 특히 천언을 입어 방면하게 되었으니 덕이 지극히 우악하십니다. 그러나 성전에 기록한 죄 안에서 삭제하라는 분부가 없으시니 신은 적이 의혹됩니다. 신과 일에 관련된 사람이 모두 여러 차례 형장신문을 받았으나 무죄로 밝혀져 죄를 면하였는데 그 안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밝히지 못하고 스스로 죄를 자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사헌부와 사관은 이조 병조로 하여금 죄 안에서 삭제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중교실록 3건 중종 2년 6월 17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좌의정 박원정 의정 유순정 좌찬성 박안성 우찬성 송일 좌참찬 이손 우참찬 이즙이 아뢰기를 왕비 책봉하는 일을 신 등이 전일에 두 번이나 아뢰었으나 이제까지 국무를 정하지 못하여 대체에 온당치 못하니 바라건대 속히 정하시어 나라 사람들이 소망이 맞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속히 국무를 정하는 일은 매우 당연하다. 그러나 이같이 큰일을 갑작스럽게 빨리 정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선왕께서도 후사를 중히 여기심으로 결연히 정하지 못하신 것이다. 이제 자전의 뜻도 그러시고 나 역시 그것 때문에 어렵게 여긴다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큰일을 갑자기 정하기가 온당치 못하다는 하교는 매우 당연합니다. 국모의 범절은 마땅히 덕행으로 어뜸을 삼는 것이요 비록 뒤를 이을 후사가 없더라도 다른 분에게 아들이 있으면 역시 대통을 잇게 될 것입니다 하니 곧 윤수권 윤여필의 딸이다. 왕비를 삼도록 명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전일 이주를 원종 공신록에 올리라고 명이 계실 때 신들이 미처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전국대 그 공이 유빈, 이과만 못한 사람도 전국 공신에 참여했습니다. 유빈 등이 비록 공을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그 뜻은 가상합니다 하니 전개하기를 유빈 등의 공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겠는가 함을 아뢰기를 전국 공신 4등에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 전개하기를 그렇게 하고 김계 역시 그 모의에 참여하였으니 등을 낮추어 공을 상주도록 하라 하였다. 다시 하라기를 의신정 이직원이 이과 등과 힘을 같이하여 건의하였으니 김계와 같이 원종공신 1등에 올리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니 그대로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충정실록 3건 충정 2년 6월 17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예조판서 김은기가 아뢰기를 군무가 이미 정하여졌으니 오늘 지나도록 하소서 하니 윤호하였다. 충정실록 3건 충정 2년 6월 17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일기청탕상과 난관이 아뢰기를 집에 간직하고 있는 사초를 일기청에 바치는 기일이 서울은 5월 금음인데 이제 기일이 지났어도 바치지 않아 일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는 반드시 바르게 쓴 사람이 사람들이 느슬할까 두려워하여 무오년의 이로서 경계를 삼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사피를 잡은 자는 바르게 써야 하는 것이니 모름지기 폐수가 난을 이루게 된 까닭을 바르게 써야 전하께서 중흥하신 왕업이 밝혀질 것입니다. 사기는 한때의 일만이 아니고 만세의 경계를 보여주는 큰 법입니다. 예종 때의 강치성, 원숙강, 민수 등이 한림이 되어 권신의 일을 바르게 썼다가 위세가 두려워 다시 지워버린 것이 탄로되어 즉시 무거운 법으로 다스리고 또한 부처된 자도 있었습니다. 이제 사국의 일을 누설하는 사람은 법을 정하여 그 조짐을 막도록 하소서. 지금 예문관 상수에도 또한 무오년 일을 누설한 사람을 벌하고자 합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사국의 일은 삼공과 함께 의논하여 하도록 하라 하자 삼공이 아뢰기를 일기청에서 아랜 것이 옳습니다. 사국의 일은 비밀이 하여야 하므로 마땅히 무거운 법을 세워야 합니다.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충정실록 3건 충정 2년 6월 17일 개축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조숙교의 일은 확실하지 못하니 공신록에 올리는 것이 온당치 못하다 하였다.